요즘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단 3일만 바르면 주름이 펴진다. 한 번만 써도 피부 나이가 10년은 젊어진다. 저는 그 문구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약속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피부는요, 돈이 아니라 방향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방향을 거꾸로 가고 있어요. 비싼 제품을 사서 아침 저녁으로 바르지만 왜 효과가 없을까요? 왜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그건 피부가 원하는 게 화학 성분이 아니라 자연의 균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서안입니다. 30년간 피부 노화와 보습 메커니즘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수백 명의 피부를 분석하면서 깨달은 진실은 하나였어요. 비싼 제품보다 중요한 건 순서였다는 것. 그리고 그 순서의 중심엔 늘 자연 재료의 균형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방에 있는 꿀 한 방울에 이것을 섞는 단순한 조합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으로 수십만 원짜리 시술보다 안정적인 변화를 만든 분들을 저는 직접 봤어요. 광고처럼 번쩍이는 효과는 아니지만 한 달 뒤 거울 속 당신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광고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진짜 변화를 시작하실 분들은 오늘부터라고 써주세요. 제가 이 방법을 확신하게 된 계기는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67세 박인숙님은 평생 고운 얼굴로 불렸지만 언제부턴가 거울을 피하고 외출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눈가와 입가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는 칙칙하게 변했기 때문이죠. 그분은 매일 고가의 크림을 바르고 유명 브랜드 제품을 챙겨 썼지만 효과는 며칠뿐이었습니다. 바를 때만 촉촉하다가 금방 다시 건조해지고 화장하면 잔주름 사이로 파운데이션이 갈라지는 게 보였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도대체 제 얼굴은 왜 계속 늙기만 하나요? 저는 그때 단호히 말했습니다. 피부가 굶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이 아니라 세포가 필요한 건 영양과 순환이었어요. 그래서 인숙님께 단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꿀 한 방울에 이것을 섞어 아침마다 5분만 마사지하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 달 뒤 인숙님의 얼굴빛은 맑게 변했고 무엇보다 웃는 표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제는 화장하지 않아도 제 얼굴이 편안해요.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지금부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피부는 28일 주기로 새 세포가 올라오는데요. 60세가 넘어가면 그 주기가 2배로 느려집니다. 묵은 각질이 쌓이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도 흡수되지 않아요. 한국 피부노화학회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후 여성의 피부 재생 속도는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각질 관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꿀과 요구르트의 조합이에요. 꿀에는 자연 효소가 들어있어서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요구르트의 유산균과 단백질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줍니다.
이 둘을 섞으면 세포 재생이 빨라지면서 수분 유지력도 함께 올라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67세 박인숙님은 꿀 마사지 후 4주 만에 각질층이 얇아지고 수분 유지력이 개선되었어요. 저는 그분의 피부 상태를 주 단위로 체크했는데 2주차부터 확연히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거칠던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화장품 흡수 속도도 빨라졌죠.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아침 세안 전 맨얼굴 상태에서 꿀 한 방울과 요구르트 한 작은 숟가락을 섞어 주세요. 그리고 피부결 방향으로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한 뒤 미지근한 물로 헹구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강하게 문지르지 않는 거예요. 피부는 자극에 예민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매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실천하세요. 매일 반복하면 오히려 자극이 생길 수 있어요. 피부도 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아침 세안 전에 무엇을 먼저 바르시나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피부 보습은 바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몸속 수분량이 피부 수분을 결정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몸이 건조하면 피부도 건조해집니다. 미국 피부과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이하인 사람은 피부 탄력이 평균 30% 낮았다고 해요. 제가 만난 70세 김영자님은 평소 물 대신 커피와 녹차만 드셨어요. 그런데 카페인은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루 8잔씩 물을 마시도록 권했는데 한 달 뒤 피부가 놀랍게 촉촉해졌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물만 바꿨을 뿐인데 화장 지속력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컵씩 시간마다 나눠 마시면 몸이 수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만 해도 하루 8잔은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가 더 잘 돼요.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피부는 잠을 잘 때 회복되거든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세포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자지 않으면 피부 회복 능력이 크게 떨어져요. 65세 최순덕님은 평생 밤 1시 넘어 주무셨어요. 그런데 밤 11시 이전 취침 습관으로 바꾼 뒤 3주 만에 다크서클이 옅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졌습니다. 수면 시간을 앞당긴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생긴 거죠. 저는 그분께 수면 일기를 쓰도록 권했어요. 매일 잠든 시간과 일어난 시간을 기록하면서 패턴을 만들어 갔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하거든요. 대신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적당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요.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피부 노화의 80%는 자외선 때문이라고 해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내리쪼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햇빛이 강한 날에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72세 정미애님은 평생 자외선 차단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인 뒤 6개월 만에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톤이 고르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외출 30분 전에 꼭 바르라고 당부했어요.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스며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는 SPF 30 이상, PA 3개 이상 제품을 선택하세요. 얼굴뿐 아니라 목과 손등에도 꼭 발라야 해요.
이 부위는 나이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거든요.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게 이상적이지만 외출이 짧다면 아침 한 번만이라도 꼭 바르세요. 5번째는 영양입니다. 피부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의 핵심인데 나이가 들수록 생성량이 줄어들어요. 69세 안경희님은 평소 과일을 거의 안 드셨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키위 1개, 점심 후 귤 1개를 드시기 시작했는데 2달 뒤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제철 과일을 권했어요. 겨울엔 귤과 사과, 여름엔 수박과 복숭아처럼 계절에 맞는 과일을 드시면 영양소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과일은 식사 전이나 사이사이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식후 바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하루 2~3번 주먹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가 과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6번째는 혈액순환입니다. 피부에 영양을 전달하는 건 혈액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순환이 느려지면서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이 떨어져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가벼운 운동입니다. 71세 배옥수님은 평소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루 30분씩 동네를 걷기 시작한 뒤 1달 만에 얼굴빛이 환해지고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걷되 매일 같은 시간에 걷도록 권했어요. 습관이 되려면 규칙성이 중요하거든요. 걷기는 심장 박동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걸으면 비타민 D도 함께 보충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피부 면역에도 중요하거든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으면 전신 순환에 더 좋습니다. 7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켜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피부 재생이 느려지고 염증이 생기기 쉽거든요.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센터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피부 나이가 평균 5년 더 많았다고 합니다. 68세 송미자님은 평소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10분씩 심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한 뒤 표정이 밝아지고 피부 트러블이 줄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깊게 숨 쉬는 연습을 권했어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긴장이 풀리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를 풀 때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음악 듣기, 산책하기, 친구와 수다 떨기 같은 소소한 즐거움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웃으면 얼굴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어보세요. 8번째는 세안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을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강하게 하세요. 이게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만 세안하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야 해요. 66세 한명숙님은 평소 뜨거운 물로 세안하셨어요. 시원한 느낌 때문이었죠. 그런데 미지근한 물로 바꾼 뒤 2주 만에 피부 건조함이 줄고 붉은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도록 권했어요.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더 잘 잠기거든요. 세안할 때는 손으로 직접 문지르지 말고 거품을 내서 굴리듯 닦아주세요. 타월로 얼굴을 닦을 때도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키면 됩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이 피부 자극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기본 원리만 바꿔도 피부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이제 꿀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부는 몸속 수분과 수면 리듬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응합니다. 물, 잠, 햇빛, 식습관, 순환이 모두 피부 건강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5가지를 따로 생각하세요. 사실 이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먼저 물 마시기 습관부터 다시 점검해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하루 8잔이 기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한 잔의 물이 장을 깨우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소화도 돕고 과식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 대신 커피나 차만 마시면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몸을 건조하게 만들어요. 커피를 드시더라도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시고 그 외엔 물로 채우세요.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도 좋습니다. 물을 마실 때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물은 장을 자극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비타민C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밤 11시 이전 취침이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수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거든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뇌를 깨우기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면 좋아요. 따뜻한 우유 한 잔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하게 맞추세요.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자면 생체 리듬이 깨져서 다음 주 내내 피곤할 수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피부 재생 리듬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 습관을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에 더해서 모자와 양산도 활용하세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엔 자외선이 가장 강하니까 이 시간대 외출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실내에 있어도 창가 근처라면 자외선 차단이 필요합니다. 유리창을 통과한 자외선도 피부 노화를 일으키거든요. 창문에 자외선 차단 필름을 붙이거나 커튼을 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팔에 자외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긴팔 옷을 입으세요. 외출 후엔 꼭 세안하세요. 하루 종일 쌓인 먼지와 오염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든요. 세안 후엔 바로 보습제를 발라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때 꿀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C 섭취를 늘리는 겁니다. 과일뿐 아니라 채소에도 비타민C가 풍부해요. 브로콜리, 파프리카,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매 끼니 한 접시씩 드세요.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니까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양제를 활용해도 돼요. 하루 5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용량을 지키세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비타민E도 함께 섭취하면 좋아요. 비타민E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거든요. 견과류나 아보카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아몬드나 호두를 간식으로 드세요. 다만 견과류는 열량이 높으니 과하게 먹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걷기 운동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앞서 하루 30분 걷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번 많이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걷기는 아침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도 얻을 수 있거든요. 동네 한 바퀴, 공원 산책, 장 보러 걸어가기 같은 일상 속 걷기를 늘려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걸을 때는 자세도 중요해요.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보세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도록 걷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빠르게 걷지 말고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적당해요. 걷기가 익숙해지면 가벼운 스트레칭도 추가해 보세요. 목, 어깨, 팔, 다리를 천천히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더 좋아집니다. 특히 얼굴 근육 스트레칭은 주름 예방에 도움이 돼요.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거나 눈을 크게 떴다 감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6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받아들이는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충분히 아름답다 같은 말이요. 처음엔 어색해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게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친구나 가족과 자주 소통하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마음 건강의 핵심이거든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7번째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쉬는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지지만 피부는 쉴 때 회복됩니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 쉬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립니다. 주말엔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그림 그리기, 원예, 요리, 노래 부르기 같은 활동이 마음과 몸 모두에 좋습니다. 8번째는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겨울철엔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워요.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도 건조해지고 호흡기도 불편해집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습도를 높일 수 있어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은 자연 가습기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산세베리아나 스킨답서스 같은 공기 정화 식물은 실내 공기까지 맑게 해줍니다. 하루 한 번 분무기로 얼굴에 물을 뿌려주는 것도 즉각적인 보습 효과가 있어요. 이 8가지 중에서 지금 실천하고 계신 건 몇 가지인가요? 하나씩만 해도 좋으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5가지는 꿀보다 더 큰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얼굴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꿀 한 방울로 시작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비싼 화장품에 의존하던 잘못된 상식을 버리고 자연과 순서를 바르게 되돌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더 빨리 건조해지고 주름은 깊어지며 칙칙한 얼굴빛 때문에 자신감까지 잃게 됩니다. 거울 보기가 두려워지고 사람 만나기도 꺼려지죠. 비싼 제품을 사도 효과는 일시적이고 결국 실망만 쌓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잔주름이 옅어지고 피부톤이 환해지며 마음까지 밝아져요. 아침에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지고 화장하지 않아도 편안한 얼굴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칭찬하면서 자신감도 함께 올라가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제안은 단 하나입니다. 아침 5분, 나를 위한 시간. 그 5분이 당신의 피부와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꿀 한 방울과 요구르트 한 숟가락을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시간. 그 작은 습관이 한 달 뒤, 석 달 뒤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피부는 돈이 아니라 방향에 반응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배운 방향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물 마시기, 일찍 자기, 자외선 차단하기, 비타민C 섭취하기, 걷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피부는 분명히 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에서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최소 2주, 길게는 한 달을 보고 실천하세요. 세포가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꿀 마사지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피부를 망치는 3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는 습관인데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소용없어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꿀 마사지를 해보셨거나 다른 자연 재료로 효과를 본 경험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 단 한 번이라도 직접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첫 회복의 시작이 될 겁니다. 30년간 피부를 연구해온 저 이서한이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